어르신, 빵 드릴까요? 그날 밤 허름한 노인은 빵집 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진열대 위에 빵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을 바라보던 젊은 여자는 계산대가 아닌 빵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거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의 빵 몇 개가 한 재벌 가문의 기준을 바꾸고 한 남자의 삶을 뒤흔들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모여 오늘의 사연이 내일의 빛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오후 어느 날 서울 강남구 삼성그룹 본사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던 이도현 회장이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68배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국내 외식, 베이커리, 식자재, 유통을 아우르는 삼성그룹의 총수였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이준혁이었다. 35살의 준혁은 그룹 전략 유통 부문 책임자로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뭔가 이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이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놀란 건 아니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래. 상대는 누구지? 서아린이라고 합니다. 연남동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빵집. 네. 햇살 베이커리라는 작은 가게입니다. 혼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3초. 이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턱 근육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탁탁. 그 소리가 넓은 회장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빵집. 주인.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위험 신호였다. 준혁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골목 빵집 주인을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43년 전 25이었던 자신의 모습. 여름 저녁 대학로 작은 극장 앞에서 만났던 여자. 연극 배우를 꿈꾸던 그녀.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게 웃던 그녀. 박혜진. 첫사랑이었다. 도연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때 혜진이 자신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연극 배우? 그런 불안정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순 없다. 결국 이 회장은 혜진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한 여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10년 만에 이혼했다. 그 후로 이 회장은 혼자였다.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다. 이 회장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준혁이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준혁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이 회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혁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홀로 남은 이 회장은 다시 의자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칸에서 낡은 연극 리플렛 한 장을 꺼냈다. 색이 바랜 표지에는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적혀 있었고 출연 배우 명단에 박혜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혜진아, 미안해. 이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사회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이 회장은 결심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준혁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 회장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오늘 그는 진실을 확인하러 갈 것이었다.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구석진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입었던 옷들이었다. 낡은 잠바 하나를 꺼냈다. 어깨 부분이 해지고 지퍼는 녹슬어 있었다. 그 옆에 있던 작업복 바지, 낡아서 빛이 바랜 신발도 꺼냈다. 평소 입던 고급 정장을 벗고 1억 원짜리 시계도 풀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35년 전의 자신이 서 있었다. 가난한 청년이었던 이 회장의 모습. 완벽해.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다. 골목길을 걸어 연남동으로 향했다. 카페와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골목. 그 한쪽에 작은 빵집이 보였다. 햇살 베이커리. 간판은 소박했다. 손글씨로 쓴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의 간판. 유리창 너머로 작은 매장 내부가 보였다. 이 회장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열자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다. 작은 매장이었다. 테이블 2개, 진열대 몇 개뿐. 계산대 뒤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30살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긴 머리, 깨끗한 앞치마, 그리고 밝은 미소.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서아린,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그녀는 이 회장의 차림새를 한번 훑어봤다. 냄새나고 낡은 잠바, 금방이라도 발가락을 뚫고 나올 것 같은 신발.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오늘 갓 구운 빵들이에요. 이 회장은 진열대 앞에서 빵들을 바라봤다. 가격표를 보니 저렴한 편이었다. 크루아상 2,500원, 소보루빵 2,000원, 단팥빵 1,500원.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1,000원짜리 몇 장이 만져졌다. 이 회장은 조심스럽게 계산대로 다가갔다. 어떤 빵 드시고 싶으세요? 저기, 빵 하나만 살 수 있을까요? 이 회장이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1,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구겨진 지폐였다. 물론이죠. 어떤 빵 드시고 싶으세요? 이 회장이 가장 작은 빵을 가리켰다. 단팥빵이었다. 네, 잠깐만요. 서아리는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런데 이상했다. 단팥빵 하나만 담는 게 아니라 크루아상, 소보루빵, 단팥빵,
그리고 작은 식빵까지 봉지에 담기 시작했다. 저는 하나만. 괜찮아요. 마감 시간이라 어차피 나눠드릴 빵이에요. 많이 드세요. 날씨가 쌀쌀한데 기운 내세요.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로 손이 떨렸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천천히 드세요. 이 회장은 1,000원짜리 2장을 계산대에 놓고 천천히 매장을 나섰다. 문을 나서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야. 이 회장은 빵집을 나와 골목 끝 카페 창가에 앉아 햇살 베이커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아린이 매장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큰 박스 2개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다. 서아린은 골목 안쪽으로 갔다. 거기에는 건물 경비원이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서아린이 박스 하나를 건넸다. 이거 집에 가실 때 드세요. 식빵이랑 샌드위치 넣어뒀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아린은 밝게 웃으며 다시 걸었다. 골목 끝 작은 공원. 벤치에 노숙자 한 명이 누워 있었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따뜻한 빵이에요. 드시고 힘내세요. 서아린은 빵 봉지를 할아버지 옆에 놓고 가져온 목도리로 할아버지의 어깨에 살짝 덮어주었다. 근처 원룸 건물 계단. 고등학생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다. 또 여기서 공부하네. 집에서 하면 안 돼. 사장님, 집에는 동생들이 시끄러워서요. 그럼 우리 가게 와. 마감하고 나면 조용해. 난방도 되고. 서아린은 빵 봉지를 건넸다. 이 회장은 그 모든 장면을 어둠 속에서 지켜봤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의 본성이구나. 이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두 번째 테스트도 통과야. 일주일 후, 이 회장은 다시 낡은 옷을 입고 햇살 베이커리를 찾았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빵과 커피를 시켰다. 천천히 드세요. 일주일 전에도 오셨죠? 빵 맛있으셨어요? 서아린이 이 회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네. 고마웠습니다. 매장은 손님들로 붐볐다. 서아린은 혼자서 주문을 받고 빵을 포장하고 계산을 처리했다. 바쁜 와중에도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대했다. 그때 매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서아린 씨, 큰 목소리였다. 매장 안의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건물주님, 서아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언제까지 이딴 식으로 장사할 거야? 임대료도 제때 못 내면서 말이야. 건물주가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서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건물주님, 지금 손님들이. 손님이 뭐? 이번 달 임대료 또 밀렸잖아. 3개월째야, 3개월째. 이 회장은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꼭. 다음 주. 맨날 다음 주. 다음 달. 장사가 안 되면 접어야지. 여기 재개발 들어오면 임대료 2배로 올릴 건데. 그것도 못 낼 거면서 말이야. 손님 몇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매장을 나갔다. 서아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다. 건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장사가 더 안 됩니다. 조용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나한테 가르쳐? 임대료도 못 내는 주제에? 다음 주까지 밀린 거 다 안 내면 그때는 정말 나가야 돼. 알아들었어? 건물주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매장이 조용해졌다.
남아있던 손님들이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다. 서아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려서요. 오늘 빵 하나씩 더 드릴게요. 서비스로요. 그녀는 여전히 손님들을 먼저 생각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이 회장은 천천히 계산대로 갔다. 아가씨, 괜찮습니까? 서아린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다. 괜찮아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서아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임대료를 밀린 게 사실이니까요. 목소리가 떨렸다. 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 일이니까요. 이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아팠다. 세 번째 테스트. 아니, 이건 테스트가 아니야. 이 아이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야. 힘든 상황에서도 손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밖으로 나온 이 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연남동에 있는 건물 하나 알아봐줘. 햇살 베이커리가 들어있는 건물이야. 네, 회장님. 매입하시겠습니까? 그래. 조용히 진행하고, 그리고 준혁이한테 전화 연결해줘. 잠시 후 준혁이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준혁아, 토요일 저녁, 시간 있나? 준혁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네, 있습니다. 서아린 씨, 만나고 싶구나. 셋이서 식사하자. 한남동 레스토랑 루미에르로 예약해 놓을게. 저녁 6시. 아버지, 정말요? 응. 늦어서 미안하다.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이 회장은 다시 햇살 베이커리를 바라봤다. 이제 모든 걸 바로 잡을 거야. 그 아이를 지켜줄 거야.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한남동 고급 레스토랑 루미에르 프라이빗룸. 서아리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준혁이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준혁이 문을 열었다.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 하지만 할인은 그 얼굴을 알아봤다. 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손님. 어서 오세요. 이 회장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 아버지입니다. 이도현 회장님, 준혁이 말했다. 할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빵집에 왔던 그 노인. 1,000원짜리를 내밀던 그 사람. 그가 준혁의 아버지. 삼성그룹 회장. 앉으세요. 이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놀라셨죠?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이 회장의 눈빛은 따뜻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이 회장은 테이블 위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1,000원짜리 2장이 나왔다. 이거 기억하시죠? 3번 갔었습니다. 이 회장이 말을 이었다. 첫 번째는 당신 가게에서. 나는 거짓 차림이었고 1,000원짜리 2장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뒷골목에서 당신이 남은 빵을 나눠주는 걸 지켜봤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따뜻했어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 번째는 당신 가게에서 건물주가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당신을 모욕했죠. 임대료 못 낸다고, 장사 접으라고.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손님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는 평생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돈, 학벌, 집안 배경.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창밖을 바라봤다가 다시 할인을 바라봤다.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나는 43년 전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연극 배우였어요. 아버지가 반대했고 나는 그녀를 떠나보냈죠.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우리 준혁이가 당신을 데려오려고 할 때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하려 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여자가 아니라서 반대했죠. 하지만 내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할인에게 걸어왔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 회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의심했고 조건으로 판단했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할인은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우리 준혁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늙은이에게 따뜻한 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회장을 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요. 이 회장도 할인을 꼭 안았다.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포옹이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다.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다. 삼성그룹 회장실. 이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연남동 그 건물 매입은 어떻게 됐나? 네, 회장님. 어제 계약 완료됐습니다. 건물주가 재개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세보다 높게 제시하니 바로 승낙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야. 이 회장이 서류를 건넸다. 이 건물에 입주한 모든 상가 임대인들에게 공지 하나 보내게.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20% 인하합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길 바랍니다라고. 네, 회장님. 그런데 햇살 베이커리만 특별히 더 해주시는 건 아니야. 모두에게 똑같이. 그래야 그 아이가 눈치채지 못해. 그냥 새 건물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비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결정입니다. 햇살 베이커리. 할인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온 공문이었다. 임대료 조정 안내. 건물 소유주 변경에 따른 공지사항.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이번 달부터 임대료를 기존 대비 2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길 바랍니다. 새 건물주 일동. 할인의 눈이 커졌다. 손이 떨렸다. 20% 인하? 밀린 임대료 부담도 확 줄어들었다. 할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저 감사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아, 있잖아. 응, 왜?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20%나 깎아줬어. 경기가 어렵다고. 정말? 잘 됐다. 준혁의 목소리가 밝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새 건물주가 누군지.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밀린 임대료도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할인의 목소리가 행복으로 가득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6개월 후 햇살 베이커리 앞 작은 공원에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야외에서 열렸다. 할인이 원했다. 화려한 것보다 따뜻한 게 좋아요. 경비원 아저씨, 노숙자 할아버지, 대학에 합격한 학생, 그리고 햇살 베이커리 단골 손님들이 왔다. 결혼 행진곡이 울렸다. 할인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다. 그런데 그녀의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 회장이었다. 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이 회장이 할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었다. 지금 이 회장과 할인이 함께 걷고 있다. 이 회장은 가슴이 벅찼다. 혜진아, 보이니?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재단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할인의 손을 준혁의 손에 포겠다. 잘 부탁한다. 아들, 네, 아버지. 주례가 말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돈도 학벌도 집안도 그런 것들이 사랑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회장도 박수를 쳤다. 눈가가 촉촉했지만 웃고 있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이 회장은 햇살 베이커리 앞 벤치에 앉았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할인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아버님, 피곤하시죠? 아니야. 너무 행복해서 피곤한 줄 모르겠구나. 아버님, 그때 처음 오셨을 때 정말 몰랐어요. 나도 내가 알아챌까봐 조마조마했지. 둘이 웃었다. 근데 아버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이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혹시 우리 아들의 돈이나 배경을 보고 만나는 거 아닌가 하는 나쁜 생각에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해. 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을 때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지. 그게 답이었어.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넌 방 한 조각을 나눠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따뜻함을 나눠준 거야. 그 따뜻함이 날 변화시켰어. 도연이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사실 하나 더 고백할 게 있다. 네, 내가 힘들어하던 그 건물, 임대료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건물을 내가 샀단다. 할인의 눈이 커졌다. 네. 그럼 그때 임대료 내려준 건 내가 비서를 시켜서 한 일이야. 너만 도와주면 내가 눈치챌까봐 건물에 있는 모든 상가 임대료를 다 내려줬지.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님, 왜 그렇게까지? 내 딸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하지만 내 자존심 상할까봐 조용히 했어. 이 회장이 할인을 안았다. 고맙다. 딸아, 이 늙은이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 아버지, 저 멀리서 준혁이 걸어오고 있었다.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고, 자랑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걸 깨닫는데 68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 바람이 불었다. 겨울이지만 따뜻한 바람이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햇살에 길게 늘어졌다. 행복한 그림자였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